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오늘 정화를 하면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런 감정에 관한 이야기는 예전에도 한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그대로 분출하는 것이 정화의 방식인가? 화를 누르는 것이 정화의 방식인가? 여러분은 어떤 게 정화의 방식인 것 같으세요? 정화가 화를 다루는 방법은 내가 지금 화가 났음을 인지하고 수용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이 얘기는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운이 비를 억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마주했을 때 그 감정을 없애려고 정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감정을 수용하고 그 다음에 그 감정이 드러나게 한 기억들을 다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화를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감정 자체가 들지 않게 되는 순간도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면 예전 같으면 이 상황에서 분명히 내가 화가 났을 텐데 그것을 계속 정화해 오다 보니까 이걸 내가 화가 났음을 인지하고 정화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상황 같은데 내가 화가 나지 않는 상황이 생기더라라는 얘기인 거죠. 저희 이제 집안일로 한번 얘기를 들자면 사실 저는 만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거의 가족이랑만 거의 지내기 때문에 제 문제를 드러내는 거는 거의 가족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남편이 거의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면 집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집안일에 대해서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되게 감정이 왔다 갔다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정화를 했는데 최근에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그냥 내 감정이 바뀌었구나 라는 경험을 했거든요. 남편이 어떨 때는 되게 집안일을 되게 잘하고 어떨 때는 하나도 안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어떤 기준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남편이 뭐 할 일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지 기분의 차이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랑은 무관한 것 같아요. 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날은 남편이 되게 잘 집안일 해놓으면 그냥 그렇구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막 엄청 감사하거나 엄청 기뻐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안 해놔도 그냥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화내거나 좋아하거나 그런 상태의 일이 아닌 거죠. 이게 내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일은 아니게 된 거예요. 집안일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고 돼 있으면 나는 이제 다른 일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 상황이 저에게 어떤 감정을 자극하지 않음으로써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정화의 기억이 없는가 보다. 이게 내가 남편을 이해하고 이해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의 내가 정화할 기억이 더 이상 없어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구나.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바로 이해를 넘어선 평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어떤 트러블이나 상대와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반사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해서 화를 억누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화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저한테는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화를 안 내야 돼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해하려고 해서 화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화낼 일이 아닌 거구나.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되게 유명하신 정신적으로 깨치신 분들 있잖아요. 항상 평안하고 평화롭고 이렇게 뭐 유명한 스님이라던가 이런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의 책이나 이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은 화가 안 나나? 화를 나는데 참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그런 분들도 그냥 화가 안 나는 거였겠구나. 화를 참거나 자제하거나 상대를 이해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냥 그 이해를 넘어선 평화에 존재하는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는 이게 되게 깊은 울림을 준 경험이어서
정화를 하면 내가 그렇게 외부 상황에 내 감정이 괴롭거나 고통스러울 일이 적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그전부터 이제 정화를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들이 정말 소용이 없는 짓이 맞구나. 그냥 정화만 하면 그 어느 순간에는 그냥 그것을 넘어서는 평화가 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그냥 꾸준한 정화밖엔 답이 없다. 사실 이거는 사소하지만 매일매일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부들한테는 굉장히 심한 갈등을 줄 수 있기도 하는 문제잖아요. 집안일이라는 게. 원래 부부는 그런 일상적인 것 갖고 싸우고 크게 벌어지기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결혼 생활에서 이런 집안일과 관련된 것들이 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를 저 스스로 잘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해결되는 게 해결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런 경우 정화를 한다고 하면 남편이 항상 똑같이 나눠서 일을 해주는 게 답이라고 정해놓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거는 우한의 생각일 뿐이지 신성의 답은 아닌 거죠. 신성의 답은 그냥 그 상황에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건 거예요. 누가 이걸 나눠서 딱딱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날그날의 흐름에 맞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것. 거기에 큰 의미 부여가 없는 건 거죠. 물론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부부들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저의 상황에서는 이런 게 영감의 흐름으로 나타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아도 되고 일단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런 것으로 제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큰 사건을 정화하는 것보다 사실 이런 일상을 정화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얇게 층층이 쌓여져 있는 기억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은 그냥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정화를 하면 끝난다고 보면 이런 일상적인 문제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정화를 해도 티가 안 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되게 사소한 일로처럼 보이지만 되게 깊은 울림을 준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어요.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에게도 평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로하.